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방정부 예산, 지금 단기 임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일 자정을 기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만일 의회가 예산을 통과해 주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되고 과거에 우리가 몇 번 경험한 대로 그렇게 되면 정부나 기업뿐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세탁소나 커피숍까지 크게 위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의회가 어젯밤 늦게까지 문을 닫고 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의 전망으로는 의회가 정부를 셧다운하지 않고 또 한 번 단기 임시 예산을 통과해서 해를 넘기자, 그리고 새해 초에 다시 예산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공화당 측으로는 어제 바로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지금 축제 무드에 빠져 있는데 지금 찬물을 끼얹을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으로는 부익부 세금 법안을 막지 못하고 잇따라서 정부 폐쇄라는 악재까지 만나고 싶지는 않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마감이 되는 정부 예산 데드라인을 놓고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지금 예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슈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모두 제각기 나름대로의 이유로 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소위 임시 단기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뿐입니다. 소위 stopgap spending measure라는 것인데 이미 2018년도의 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에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 예산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에 임시 단기 예산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계속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때 정한 마감 시간이 바로 12월 22일 내일입니다. 그런데 마감 시간 바로 직전에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텍스 컷이 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승을 거둔 공화당이나 또는 참패를 당한 민주당이나 또 한 번 정부 폐쇄라는 위기를 맞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일단 양당 지도부는 내년도 1월 19일까지 stopgap spending measure, 임시 단기 예산을 통과시켜서 일단 이 위기를 모면하고 의원들이 귀향을 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예산 통과를 전제로 내건 자신들의 우선순위 의제들이 있었는데 양당 지도부가 이 대결을 일단 미루고 텍스 컷이 끝난 후에 한숨을 좀 돌리자, 그런 의견이 강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19일까지는 정부 셧다운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 예산 통과를 조건부로 하는 양당의 주요 의제들이 있는데 이민 문제, 헬스케어, 국방비 증액, 정보 감시 업무, 허리케인 복구비 지원, 어린이 의료비 지원, 국경 보안,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드림 액트라는 거, 어릴 때 미국으로 와서 성인이 된 불법 이민자들 이 추방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헬스케어 기금을 계속 제공해서 의료 시장을 일단 안정시키자는 것, 그리고 허리케인 그 복구비를 신속하게 제공하자는 것,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공화당 측은 이 매파 측의 주장입니다. 국방비 증액 문제, 또 국방 예산의 신속한 통과, 또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지출, 또 해외에 대한 정보 감시 업무의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일단 다카 문제를, 그러니까 성년이 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금지 문제, 이것을 만일 단기 예산안이 제안이 된다면은 그 조건부 조항에서 임시로 빼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월 19일 이후에 이것을 다시 다루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내에서는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는 매파들도 일단 조건부 주장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 연말연시 기간 중에 의회에 평화의 시대가 오겠지만은 양당 내부에는 분노와 좌절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경파 내부에서는 지금이 이 다카 문제나 헬스케어 문제를 조건부 협상으로 내세워서 협상할 수 있는 최적의 호기인데 왜 이 기회를 놓치느냐, 왜 또 연기를 하느냐, 1월이 되면 뭐가 달라질 것이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측에서도 지금 북한 문제가 날로 악화가 되고 있고 군의 예산 지출 문제로 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인데 군 예산 통과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요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CHI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Children's Health Insurance 프로그램인데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예산이 10월 1일에 고갈이 돼서 지금 이 해당자 수백만 명의 빈곤층 가족의 어린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통신 감청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이 12월 31일에 마감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면 테러 방지라든가 안보에 큰 허점이 생긴다, 그런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복구 지원 예산 810억 달러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일단 예산이 지출이 되려면은 2011년도에 제정이 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출 상한선을 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원 하원이 모두, 또 민주당 공화당도 모두 이 빈곤층 가족의 어린이들 의료 혜택 지원, 이것을 한 5년 연장하자, 여기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출 방법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기금을 주는 대신에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 소위 offset을 해야 한다 하자는 것이 공화당 측의 주장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지원하자,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이 높은 다카 문제, 민주당의 추방 금지 요구에 맞서서 공화당이 그러면 그걸 해줄 테니까 반대급부로 국경 보안 조치의 자금을 더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딕 더빈 상원의원의 설명입니다. 내일로 마감이 되는 연방정부 예산, 그 해결을 놓고 의회에서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12월 21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원은 어제 세제 개편안 재투표 결과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키면서 세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상원은 하원 세제 개편 단일안에서 3개 조항을 삭제해 가결했으며 다시 하원으로 송부돼 재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 법안이 의회의 최종 관문을 넘어서자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를 넘겨 1월 3일 세제개혁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와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 지출 삭감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하원에서 통과한 세제 개혁안에 다음해 1월 3일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성탄절 이전에 세제 개혁안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한국 제천에 있는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 불이 나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28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재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다카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카 폐지와 관련해 현재 5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에 모든 다카 폐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내린 명령을 대법원이 취소한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알서 판사가 내린 서류 제출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호주 제2의 도시 멜버른 시내에서 오늘 승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9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차량이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해 많은 사람이 다쳤다며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2명의 용의자 중 운전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호주 국적자로 마약 복용과 정신건강 이상 전력이 있는 자며 이번 사고가 테러 활동과 연결된 증거나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북동부에서 오늘 강한 바람과 대형 파도에 섬들 사이를 오가는 페리 한 척이 침몰돼 최소 4명이 사망하고 88명이 실종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객 중 186명이 해안경비정과 일반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251명의 여객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으며 캐존주의 인팜파 읍가 행성지인 폴리오 섬 사이에서 침몰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대목맞이에 분주합니다. 시카고 지역의 대부분 백화점들은 이번 주말 대목을 보기 위해 특별 세일, 무료 배달, 영업시간 연장 등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매상 협회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바로 전 토요일에 16%, 그리고 주일에 6%의 소비자들이 마지막 쇼핑을 합니다. 일리노이주가 전국에서 5번째 큰 주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5위는 펜실베니아주, 일리노이는 6위로 떨어졌습니다. 센서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작년에 다시 33,700명의 인구를 잃었습니다. 4년째 연속 인구 감소입니다. 일리노이주를 떠나는 이유는 세금 과다, 예산 위기, 범죄 증가, 그리고 날씨 등입니다. 시카고 경찰관 제이슨 벤다에게 변호인 측은 그의 기소가 쿡카운티 검찰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에 대한 1급 살인죄 무효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의 기소가 당시 검사장이었던 아니티 알보레즈의 언론 압력과 재선 시도에 의한 정치적인 조치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밤한때 비 소식 있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6도. 내일도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8도. 토요일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18도. 주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때 약간의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26도, 밤 최저 18도입니다.